참으로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늘 웃어주는 당신, 거절도 못하고 예스맨으로 살았는데 왜 정작 당신 곁에는 진심으로 당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까요? 지금부터 뼈아픈 팩트 폭행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해온 억지 미소와 영혼 없는 칭찬들, 그것은 인맥 관리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가치를 갉아먹는 감정 노동일 뿐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용할 뿐입니다. 모두가 관계를 넓히라고 말할 때 저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인맥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진짜 인복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끌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이죠. 인복 좋은 사람은 결코 칭찬으로 사람을 얻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 즉 찐부자들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차가울 정도의 침묵으로 사람을 압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위로가 아닌 냉혹한 처세술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운명 같은 귀인을 끌어당기는 세 가지 힘, 성실, 절제, 그리고 진심. 이 세 가지만 미친 듯이 파고든다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사람은 저절로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멘탈 갑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돈의 주인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초격차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저서에 나타난 철학의 첫 번째 기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성실이라니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단어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성실이란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상사가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해내는 것, 학교 개근상을 받는 것. 죄송하지만 팩트 폭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평범함입니다. 그것은 남들도 다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일 뿐입니다. 그런 평범한 성실함으로는 결코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삼성이라는 조직을 이끌며 수많은 인재를 보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스펙이 화려한 친구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성실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진짜 성실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성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실의 정의는 다릅니다. 성실이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미친 듯이 파고드는 집요함, 그것이 바로 진짜 성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존버 정신, 그것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실력을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리는 무서운 내공 쌓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지금의 삼성을 있게 한 반도체 신화,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자들은 코웃음을 쳤고 미국의 기업들은 삼성이 반도체를 하면 망할 거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내부 임원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수백 밤을 지새웠습니다. 낡은 창고 같은 실험실에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반도체 장비를 직접 뜯어보고 조립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설계도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을 떼어내고 기술자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감시해서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한국도 할 수 있다. 나 이건희는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다는 절박함, 그것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성실의 본질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내 양심과 내 야망 앞에서 한치의 거짓도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무작위, 즉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는 SNS에는 갓생을 사는 척 화려한 사진을 올리지만 정작 혼자 있는 시간에는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기일 뿐입니다. 연기로 얻은 평판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쌓아 올린 성실은 강철처럼 단단합니다. 왜 성실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성실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곧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냉정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처세술 좋은 사람, 잠깐은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 돈은 누구에게 갑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꾸준한 데이터와 결과물에서 나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초격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2등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격차를 만드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요행이 아닙니다. 남들이 대충 하고 넘길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집요함, 남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할 때 다시 처음부터 점검하는 꼼꼼함, 아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을 미친 듯이 챙기는 그 태도가 쌓이고 쌓여서 초격차를 만듭니다. 나사 하나, 먼지 한 톨을 용납하지 않는 그 지독한 성실함이 경쟁자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하찮아 보입니까? 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엑셀 정리 하나를 하더라도 남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해내십시오. 상사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오타를 수정하고 보기 좋게 양식을 다듬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해 두십시오. 아무도 안 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은 무섭습니다. 특히 리더의 눈은 매섭습니다.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상사, 그리고 거래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은 겉과 속이 같구나.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틀림이 없구나. 이 느낌을 주는 순간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은 성격이 싹싹하고 술자리에 잘 끼고 분위기를 잘 맞추는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맥이 아니라 유흥 친구일 뿐입니다. 진짜 귀인은 여러분의 성실함을 보고 찾아옵니다. 제가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를 비웃던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저를 돕겠다고 나선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돈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새워 기술을 공부하는 저의 모습,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저의 태도, 그 지독한 성실함에 매료되어 자신의 인생을 건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 곁에는 반드시 성실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은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스스로를 갈고 닦는 루틴을 지킨다면 여러분 주변의 불필요한 인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 불평만 하는 사람,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은 성실한 여러분의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인맥 다이어트이자 손절의 기술입니다. 굳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장장 18년을 보냈습니다. 벼슬도 떨어지고 집안도 풍비박산나고 찾아오는 이 하나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술로 세월을 보내거나 화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매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붓을 들었고 복사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날 정도로 치열하게 글을 썼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원고료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성실을 택했습니다. 배움이 멈추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그 서슬퍼런 마인드셋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의 결과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의 힘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가볍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만 이익이 안 되면 배신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진짜 성실한 사람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납니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멘탈갑이 되고 싶다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고 싶다면 요란한 말보다 묵직한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찾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며 이불을 정리합니까? 미라클 모닝이 유행이라고 해서 억지로 새벽 4시에 일어나 사진만 찍고 다시 자는 것은 아닙니까? 보여주기식의 삶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남들에게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라고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진짜 고수는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처세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입을 닫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불평할 시간에 책 한 페이지를 더 읽으십시오. 남을 부러워할 시간에 운동장 한 바퀴를 더 뛰십시오. 내일의 걱정을 하느라 밤을 새우지 말고 오늘의 할 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푹 주무십시오. 하루의 성실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대충 보내고 내일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신보입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위대함의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높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 억울함,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존버하십시오.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키우며 버티십시오. 시간이 여러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느리지만 행동의 힘은 말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오늘의 칭찬은 내일 잊혀지지만 오늘의 성실은 10년 후에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성실은 하늘의 도리이고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 태도, 그 자세가 사람의 격을 결정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입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런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굳이 인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기업가로 살았습니다. 돈의 흐름을 쫓았고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얻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성실이었습니다.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은 마침내 물줄기를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흑수저라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평등하고 강력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존경하는 덕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련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십시오.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아졌는가?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떳떳했는가? 이 질문 하나만 붙들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루틴에 집중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인생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 환경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인생, 그 시작점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성실함에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뿐인 다짐이 아니라 침묵 속의 실천으로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릴 날을, 그리고 언젠가 정상에서 만날 날을, 그때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독했던 고독과 성실이 우리를 구원했노라고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성실한 자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는 자만이 승부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손발은 부지런합니까? 그렇다면 이미 인복은 여러분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실이라는 열쇠로 그 문을 활짝 여십시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성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성실함을 완성시키는 두 번째 힘, 절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실이 여러분의 내공을 쌓아 올리는 기초 체력이라면 이제는 그 힘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말한 두 번째 가르침,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은 절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는 고통, 혹은 수도승 같은 금욕적인 삶을 떠올리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정의하는 절제는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그리고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절제는 가장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입니다. 세간에서 저를 부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은둔의 경영자. 맞습니다. 저는 대중 앞에 잘 나서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즐기지도 않았고 화려한 파티에 얼굴을 비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혹은 신비주의 전략을 쓴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침묵을 택한 진짜 이유는 말이 가진 위험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천하를 얻지만 잘못 쓰면 나를 찌르고 조직을 베어버립니다. 리더의 말 한마디는 수만 명의 밥줄을 끊을 수도 있고 주가를 폭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절제했습니다. 감정이 끌어오를 때일수록 입을 닫았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욕망과 감정을 철저히 계산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왜 인간관계가 파탄나고 왜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집니까? 대부분은 과함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 뱉은 실없는 말 한마디,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 터뜨린 분노,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누설한 비밀, 이 모든 것이 절제의 부족에서 옵니다. 과함은 모자람보다 해롭습니다. 차라리 부족한 것은 채우면 되지만 넘쳐 흘러서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자신의 사업을 하려는 승부사들은 반드시 이 절제의 미덕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감정이 ner뛰는 사람은 결코 큰 돈을 경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을 보십시오. 코인 시장을 보십시오. 누가 돈을 잃습니까? 공포에 질려 패닉셀을 하거나 탐욕에 눈이 멀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기에 시장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찐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폭락장에서도 차갑게 웃습니다. 그들은 공포라는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데이터를 봅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오히려 몸을 사리고 남들이 비명 지를 때 조용히 기회를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멘탈갑의 자세입니다. 제가 경영 일선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 중 하나가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임원 회의 시간, 수많은 천재들이 모여 경론을 벌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들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상대의 밑바닥이 보일 때까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침묵은 무서운 무기입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응시하면 상대방은 긴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논리에 빈틈은 없는가? 저의 침묵이 그들에게 더 깊은 사고를 강요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제 지식을 뽐내며 말을 끊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입을 닫았을 것이고 저는 중요한 정보를 놓쳤을 것입니다. 말을 아끼면 지혜가 생기고 감정을 아끼면 권위가 생깁니다. 이것이 절제가 주는 힘입니다.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5년 구미공장 운동장. 지금도 그날의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끝에 생생합니다. 당시 삼성전자가 만든 무선전화기 불량률이 11%가 넘었습니다. 고객들은 삼성 제품을 싸구려라고 비난했고 시장의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담당자들을 불러다 호통을 치고 징계를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행동을 택했습니다. 15만 대의 휴대폰, 돈으로 환산하면 500억 원이 넘는 제품을 운동장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임직원 2,000명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불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욕설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오르는 불길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불량은 암이다. 양보단 질이다. 우리는 변해야 산다. 그 침묵의 화형식은 100마디 훈시보다 더 강력하게 삼성의 DNA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절제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대신 충격을 주고 말로 싸우는 대신 압도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손절하고 오직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리더의 품격입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떠드는 대로 휩쓸려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맛집을 찾아다니고 신상 명품을 사서 SNS에 올리고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삶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승부사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쾌락 앞에서 멈추고 분노 앞에서 멈추고 욕심 앞에서 멈추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정보가 과잉이고 관계가 과잉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24시간 울려대고 여러분의 뇌는 쉴 틈 없이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술자리를 거절하십시오. 의미 없는 단톡방에서 나오십시오. 인맥 다이어트를 감행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절제된 태도로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려워하면서도 존경하게 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가볍지 않은 사람이라는 아우라가 생깁니다. 그 아우라가 바로 인복을 부르는 자석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하다는 것을, 반대로 언제나 평온하고 절제된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안전지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사람들은 알아서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성실로 신뢰를 쌓고 절제로 품격을 높였다면 이제 마지막 활용점정이 남았습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다산정약용이 말한 세 번째 덕목, 진심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사람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짜들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얼굴을 고치고 대출을 받아 슈퍼카를 타고 있지도 않은 성공을 부풀려 강의를 팝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들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화려함에 속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시간은 진실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진짜 백이, 즉 진심을 가진 사람은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진심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밥을 샀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무언가를 줘야 해. 내가 이만큼 칭찬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해야 해.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계산은 장사꾼의 논리입니다. 물론 비즈니스에서 계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서만큼은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심은 나를 무장해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용기입니다. 1909 1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삼성은 1위였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삼성 제품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삼성은 망한다. 내 대해서 이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저는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외쳤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은 마케팅을 위해 만든 멋진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홍보팀이 써준 원고도 아니었습니다. 제 뱃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토해낸 피, 끓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좋은가? 당신들은 정말 변화를 원하는가? 나는 삼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걸었다. 당신들은 무엇을 걸겠는가? 그 진심이 통했을까요? 처음에는 당황하던 임원들도 저의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진짜구나. 쇼를 하는 게 아니구나. 목숨을 걸었구나. 리더의 그 처절한 진심이 전해지자 조직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흉내만 내는 혁신이 아니라 뼈를 깎는 진짜 혁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의 힘입니다. 기술이나 전략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산 충성심은 돈이 떨어지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시련이 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인재를 영입할 때 원칙도 같았습니다. 저는 스펙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열망이 있는가, 거짓이 없는가, 그리고 저 또한 그들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삼성이 당신을 원한다. 우리는 당신의 꿈을 이뤄줄 무대가 되겠다. 제가 가진 비전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그들을 동반자로 대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휴대폰에 저장된 수천 개의 연락처 중 여러분이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앉았을 때 달려와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술 마시고 노는 친구는 많아도 진짜 내 편은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기술로만 사람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칭찬,
적당한 리액션, 적당한 선물, 그런 처세술로는 결코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갓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연기를 멈추십시오. 쿨한 척, 괜찮은 척,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가면을 쓴 채로는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솔직함, 상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여유, 그리고 쓴소리라도 상대의 발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심입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해도 눈빛에서 다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 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구나. 팩트 폭행을 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외로운 이유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손해볼까봐 무서워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 그리고 그 진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기가 짙어진다. 제가 제안하는 마인드셋은 이것입니다. 낚시꾼이 되지 말고 자석이 되십시오.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낚싯대를 들이우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자체가 강력한 자석이 되십시오. 성실이라는 철을 입히고 절제라는 전기를 흘려보내고 진심이라는 자기장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 좋은 에너지를 가진 찐 부자와 귀인들이 저절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복의 원리이자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아부하지 마십시오. 영혼 없는 칭찬을 멈추십시오. 대신 묵묵히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더라도 진심을 담아 대접하십시오. 그 작은 진심들이 모여 여러분의 평판이 되고 브랜드가 됩니다. 제가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면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는 결국 기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얻는 방법은 200년 전 다산이 말한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실, 절제, 진심, 이 세 가지는 고리타분한 도덕 교과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치열한 생존 전략이자 승부사의 필승법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인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과학적인 결과값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찾아와도 그를 알아볼 수 없고 잡아둘 수도 없습니다.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키우십시오. 그 그릇은 성실로 빚고 절제로 굽고 진심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성실했는가? 나는 오늘 절제했는가? 나는 오늘 진심이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매일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장담하건대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고의 인맥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돈의 주인, 그리고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입니다.
부디 이 세 가지 무기를 갈고 닦아 여러분만의 제국을 건설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그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가 만든 필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기둥을 세웠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지독한 성실, 감정과 욕망을 다스려 리더의 품격을 만드는 절제, 그리고 계산 없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 이 세 가지가 모일 때 당신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남들의 화려한 SNS를 훔쳐보며 박탈감을 느낄 시간에 스마트폰을 끄고 당신이라는 나무를 키우십시오.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큰 그늘을 만들면 좋은 새들은 알아서 날아와 둥지를 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맥 다이어트의 완성이자 진정한 인복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낸다면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단 한 가지의 루틴을 말입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몽상가이지만 적는 사람은 실천가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언이 갓생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인드셋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이 지혜를 나누십시오. 행동하는 자만이 운명을 바꿉니다. 이상 돈의 주인이었습니다.